무한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건축사사무소 대표고요. 한국리모델링협회에서 정책법규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출발은 내 집을 고쳐 쓰자라는 개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노후화가 심화됐을 적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계속 고쳐 써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전문적인 용어로는 이제 보수는 당초 성능까지 유지하는 거고, 개수는 그때 성능을 조금 올리는 겁니다. 이제 조명으로 보면은 이제 형광등이 수명이 지나면은 새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동등한 성능으로 교체하는 것을 보수라고 보고요. 그러면 이제 형광등 대신 LED 등을 바꿨다 그러면 이제 개수라고 해서 성능을 높이는 것. 이런 포괄적인 행위를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보고 있고요. 헐고 새로 짓는 것이 이제 흔히 아는 재건축이고요. 아파트가 부품별로 수명이 다 다릅니다. 구조물, 대부분 이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인데요. 이 구조물은 보통 100년 정도의 수명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 마감재나 설비, 전기 이런 것들은 20년 내지 30년이 수명이 끝입니다. 20, 30년 됐을 때 마감이나 설비의 성능이 떨어졌을 적에 우리가 쓸만한 구조물까지 헐고 이제 조기 재건축으로 갔거든요. 뭐 선진국 같은 경우 100년 주택이라는 것이 당연시 돼 있거든요. 우리도 그러면 왜 고쳐 쓸 생각을 안 하고 바로 재건축으로 갔냐. 뭐 여러 가지 사회적 요인이 있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낭비가 크다. 환경적이나 뭐 자원 훼손 여러 가지 낭비가 크니까 100년 동안 구조물을 쓸 때까지 나머지 수명이 다 된 것을 이제 교체하면서 제대로 써보자가 이제 리모델링의 출발. 아파트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하면은 인테리어 공사 같은 걸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제 작은 범위로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제 단열 성능 개선, 전체적으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도 선택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주민들이 많이 시도하고 있는 리모델링은 가장 적극적인 리모델링입니다. 리모델링 부위가 지금 확장이 됐어요. 자연히 비용도 많이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리모델링 현장의 대부분은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요즘 공급하는 아파트들은 지상층에 주차가 없어요. 주차장은 지하로 내려가고 지상은 조경을 해서 이제 공원 같은 아파트가 다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주차장이 부족한 데는 할 수 없이 이제 주차장을 파야 돼요. 주차장을 새로 파다 보면은 그 상태에서 거주하기 힘드니까 이제 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자, 이사를 한다라고 전제를 하니까 내 집도 좀 키워보자. 90년대 준공된 아파트들은 대부분 지금 아파트에 비해서 여러 가지 성능이 떨어집니다. 이제 주차장 문제, 뭐 그 면적도 사실 옛날에는 면적 산정 기준이 달라가지고 면적도 협소한 게 대부분이고, 그땐 또 복도식 아파트가 많았어요. 복도식 아파트는 사실 프라이버시나 방범들이 좀 취약하거든요. 그리고 서비스 공간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계단식 아파트를 이제 바꾸는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리모델링이 고비용 구조로 이제 갔죠. 재건축 아파트하고 리모델링 후의 아파트하고 같은 지역이라고 했을 때 평가를 보통 재건축된 아파트를 100이라고 봤을 적에 리모델링 아파트를 80 내지 90을 봅니다. 리모델링은 기존 구조물을 재활용을 하거든요. 평면 자체가 자유롭지가 못해요. 지금 이제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이 대부분 벽식 아파트이기 때문에 벽 자체가 기둥처럼 힘을 받는 거라 벽을 다 털어버리면은 집이 주저앉죠. 구조적으로 문제 없는 상태에서 일부만 이제 출입구를 변동하던가 통로를 새로 만든가 할 적에 이제 내력벽 일부를 해치를 하고 이제 보강을 하는 방법으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최신 유행하는 평면으로 만드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요즘은 이제 30평짜리 아파트는 3베이, 4베이가 일반적인데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은 30평짜리가 대부분 2베이예요. 경우에 따라서 베이를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층고에 대한 제약이 있습니다. 옛날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은 층고가 이제 2.6m 공사를 했거든요. 옛날 아파트들은 15층 이하는 스프링클러가 없었어요.
근데 리모델링 하면서 전층에 스프링클을 달아야지만 이제 법적으로 충족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스프링클로 배관을 하다 보면 천정고가 부분적으로 낮아집니다.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들은 이 가운데 부분은 괜찮은데 사이드 부분은 좀 한 15cm 정도 오히려 천정고가 낮아져요. 그쪽으로 이제 스프링클 배관 이런 걸 다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층고도 높이는 추세인데 거꾸로 리모델링 하니까 부분적이라도 층고가 낮아지는 불만. 층고하고 연관된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층간소음을 슬라브 두께를 키워서 하기 때문에 중량 충격음, 그러니까 사람이 쿵쿵 뛰는 것까지 많이 제어를 하는데 사실 리모델링에서 슬라브 두께를 키우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키우면 높이가 더 낮아지니까요. 기존 층고에서. 그리고 이제 하중도 너무 늘어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러니까 리모델링 전보다는 월등히 좋아지지만 신축 아파트하고 비교하면 좀 성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리모델링 장점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건 단점이 있다. 이거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사업을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 꼭 서로 공유를 해야 됩니다. 장점은 법을 완화해 준다는 데 있거든요. 제일 거기서 민감한 것이 이제 용적률인데 재건축할 때 맥시멈이 300%입니다. 서울에서. 그런데 현재 아파트가 300%짜리로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으면은 재건축을 하면은 뭐 늘어날 수가 없겠죠. 오히려 뭐 기부채 납부는 줄어듭니다. 근데 리모델링은 300%짜리 아파트가 세대가 예를 들어서 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85제곱미터 미만짜리로 있다고 가정하면은 리모델링 후의 용적률이 그냥 개락 따져서 한 420%로 올라갑니다. 재건축에서 엄두도 못 내는 숫자가 이루어지는데 그게 이제 건축심의에서 그 용적률 상승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그 용적률로 리모델링 후의 용적률로 지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행법을 심의를 통해서 완화를 해주는 것이 리모델링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리모델링 단지들을 보면은 그때 이제 공사비가 80 내지 90% 들어가서 그 재건축에 비해서 수직 중축 허용하면서 이제 보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공사비가 좀 더 들어간다고 하고 뭐 좀 욕심을 부리다 보면 이제 그 철거 부위가 많아지면은 공사비가 확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됐던 것들은 그 재건축 공사비가 약 평당 한 450만 원 정도 했을 적에 리모델링 공사가 평당 한 400만 원 정도로 준공이 됐어요. 근데 요즘 이제 시공사들이 제안하는 거 보면은 평당 한 500만 원대. 근데 뭐 재건축은 뭐 강남 재건축은 뭐 550, 뭐 600 뭐 이렇게 숫자도 나오니까 주택법에서 이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이하 전용 면적의 40%를 늘리게 규정을 하고 있고요. 85제곱미터 이상은 30%를 늘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이제 주차장 같은 거 이런 거 늘리는 건 제한이 없습니다. 필요한 만큼 늘리고. 자, 그럼 40% 기준을 하면은 그 40% 내에서 그 주민들이 다 40% 내 집 늘리는 데 써도 됩니다. 뭐 30평짜리가 굉장히 뭐 40% 늘린다고 치면 숫자상으로만 계산해도 42평 이렇게 커지겠죠. 근데 지금 일반 분양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편적으로 단지마다 좀 차이는 나는데 내 거 늘리는데 한 반 쓰고 일반 분양이 한 반 쓰는 정도. 전체 세대수의 15%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세대짜리면 15세대를 분양할 수가 있고요. 뭐 200세대면 330세대겠죠. 근데 이제 그게 맥시멈이고 지금 적은 평형이 많은 단지들은 내 거를 더 많이 늘리자는 요구도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내 거 늘리는데 많이 쓰다 보면은 뭐 15%를 다 못 채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만큼 넘지 말라는 거지. 그 이하에서 이제 절중하게 이제 주민들의 합의죠.